김정은 자연사 네. 또는 이제 뭔가 그 제거, 그러니까 뭐 타살,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혹시 뭐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? 들어온 얘기? 지금요. 네네.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통신망 있잖아요. 그거를 중국 거나 쓰고 러시아 거를 쓰고 있어요. 얘기도 않고 바꿔버렸다 그래. 그래요? 네? 최근에? 네. 예.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. 이 녀석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네. 나하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지멋대로 통신망을 받고 이런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엇보다도 두려운 게 죽을까봐. 자기가.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개처럼 뭐같이 살해당하는 거지. 그러니까 늘 그런 공포 속에서 네.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밤으로 그냥 술 마시고 때려 먹고 이러면서 온갖 성인병을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데 들리는 소문인데 네. 네. 중국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국 중부지에 가면 저도 옛날에 중국 살 때 한번 가봤는데 핑야오라는 곳이 있어요. 그 고성 지역이고 과거의 역사 인물이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 곳인데 그 동네는 차이니즈드 된 중국화가 된 유태인들이 검은 머리 상태로 있는 거예요. 아직도 유효한가요? 아직도 있죠. 아직도. 근데 그들에 의한 그 작전이 아직 유효한 건가요? 그러니까 안전부하고 내가 선이 좀 끊어졌기 때문에 안전부가 알려준 건 아니고 네. 중국 라오펑이요. 옛날 친구들이 그러는데, 라오펑이요, 네. 곧 얼마 가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아마 제거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도 예. 내가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떻게 알려주니 몰라야지 죽일 거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. 승질을 내면서. 네.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도 아마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병 때문에 죽던지 네. 아니면 우리 중국 그 중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네. 와서 우리 정은이를 갖다가 아마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또 보람찬 시간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통신망을 바꾼 게 이번에 조금 또 큰 또 이유가 됐군요. 근데 김정은 체제가 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내부 봉기 또는 뭐 그런 혁명 이런 걸로는 사실 절대 불가하다. 그런 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의 어떤 저거인 것이죠. 만약에 제거된다 한다면. 지금요, 뭐 북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일으킨다. 뭐 북한의 엘리트들이 뭐 김정은이한테 반감을 갖고 있어서 뒤엎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북한은요. 절대 그런 게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한 80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 독재 정권이 세습 사교 집단이 저렇게 교주로서의 가짜 백두혈통이 저 자리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는 뭐다? 서로 치밀한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아주 친한 사이인데도 내가 만약에 반 김정은 생각을 갖고 반 체제의 이념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서 죽여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근한 예지만 그거 말고도 먹는 거, 입는 거, 생존해가는 모든 그 생활 속에서 북의 주민들은요 철저하게 통제를 당하고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그런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저런 건 있지. 왜 우리가 검은머리 유태인들의 그걸 기대하냐면 앞으로 국정원장 가실 분 잘 들어. 지금 김문수 캠프에 가고 얼쩡거리면서 맨날 국정원장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? 많이 있나 봐. 그러니까 잘 들어요. 어떻게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김정은이를 우리 힘으로 제거해야 돼.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
떳떳하게 우리 손으로 제거를 해야지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레 밀듯이 김정은 죽여놓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왜 그래? 모르는 거지 우리야. 그게 진짜 전문가지. 그 옛날에 뭐 김영삼이 김대중 이런 얼라들처럼 뭐 조금만 해면 뭐 내가 했다 그러고 뭐 김영삼이처럼 뭐 일반 놈들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준다 그러고 지가 주워 터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우리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예. 선수들은 뭘 하고 나서도 그런 거 뭐예요? 오히려 되묻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. 막 백조처럼 정말. 그럼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저 달 날아가는 로켓 성공했잖아요. 네. 그거를 갖다가 30년 전에 해왔던 우리 큰형님이 계시거든. 살아있는 전설이. 내가 큰형님 감축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뭘 갖다가 감축하니? 뭔 일 있었냐? 그러신다고. 왜? 자기가 했어도 우리 공작관들은 멀리서 보고 그래 훌륭하다.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그거를 내가 했다고 철싹거리고 까불진 않죠. 네. 옛날에 안 그랬어요? 황장위 김덕홍 모시고 왔더니 권영애가 지가 한 것처럼 말이야. 또 찾아오면 또 이병기가 또 무슨 뭐 태극무공인지 화랑무공인지 막 받으면서 말이야. 그런데 지가 놈들이 한 게 뭐가 있어? 네. 일은 밑에서 쎄 빠지게 다 하고 상금은 지네가 다 받아가고 말이야.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. 네. 김정은이 그렇게 되더라도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상 후계자랄 게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엄청 혼란스럽겠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어느 뭐 연구소다 뭐 어디다 막 이러면서 뭐 북한 문제 자기가 최고 전문가인데 뭐 김주혜한테 뭐 간다 그러는데 야 주혜가 어딨냐? 은주라니까 김은주. 네.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갖고 말이야 무슨 뭐 후계자 구도 이러고 떠드는데 아니 북조선 같은 사교 체제에서 종교 사회인데 거기가 아니 여자를 교주 자리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. 안 돼. 안 되는데 네. 지금도 그런 바보 같은 멍청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뭐 탈북자들 좀 만나봤다고 그게 북한 전문가가 됩니까? 진짜 중요한 건요.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래도 똑같은 북한인이 아니에요. 탈북했다고. 그러니까 탈북한 그 자체만 갖고 놓고 보면 다 똑같은 탈북자야.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. 네.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받는 졸업장. 그 졸업장의 무게가 다 다르다고. 저마다 공부한 환경도 다르고 또 공부를 해서 쌓는 실력도 다르고 그렇겠죠? 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졸업장 무게가 달라지고 집안이 어느 집안에 따라서 그 졸업장 무게 달라지듯이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라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를 지금 현재도 안의 내부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자료화시켜서 그게 안 돼 있으면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나 이전에 노동당에 뭐 조직지도부에 있었어. 난 뭐 외무성에 뭐 했어. 뭐 어디 공사에다가 난 뭐 의거 입국했어.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그 자리가 있었지. 그래 지금은 몰라. 내부적으로 지가 내무성에 있었던 외무성에 있었던 그 본인이 탈북하게 있었던 그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다고. 그러면은 이제 좀 떨어진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. 소위 말하면 퀄리티가 떨어지죠. 네. 그런데 지금도 북의 내부 사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요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.